세상에는 시간,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이해라는 규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스톤헤지의 완벽한 원으로 배열된 돌들, 마추픽추처럼 구름 사이에 떠있는 도시들, 그리고 나스카 사막에 그려져서 오직 위에서만 보이는 선들. 이들은 땅에 새겨진 수수께끼이며 우리가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과거의 말없는 증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그 독특함과 신비로움으로 두드러집니다. 데링쿠유, 터키 카파도키아의 중심부에 숨겨진 지하 도시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나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화산암을 파서 만든 진정한 대도시입니다. 복도와 방, 여러 층이 미로처럼 얽혀 있으며 지표면 아래 85m 이상까지 뻗어 있습니다. 공식 고고학계조차도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이로운 장소, 잊혀진 인류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곳입니다. 카파도키아 자체가 모순과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의 땅입니다. 그 계곡들은 요정의 굴뚝이라 불리는 천연 음유암 첨탑들이 흩어져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각한 듯합니다. 마을들은 풍경과 하나가 되어 있고 집들은 바위 속에 새 둥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가장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지하입니다. 데링쿠유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어둠 속 여행과 인간 과거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초대입니다. 누가 목동과 농부들의 발 아래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완벽한 급수 시스템과 환기, 뚫을 수 없는 방어 시설까지 갖추고 숨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이 신비로운 장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논리를 거스른다는 점입니다. 이곳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고대인들이 단순한 도구만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일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방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건설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데링쿠유의 경우 그 미스터리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신전이나 요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 마치 외계의 지능처럼 보이는 설계로 만들어진 어두운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건설자들이 무언가로부터 숨고 자신을 보호하며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지하 도시를 탐험하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는 1963년 조용한 데링쿠유 마을의 평범한 어느 해였습니다. 삶은 돌집과 응애암 언덕 사이에서 단순하게 흘러가고 목동들과 농부들은 자신들의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던 중 지하실의 벽을 허물기로 결정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는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작은 동굴이나 오래된 저장고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벽이 무너지자 그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검은 틈, 통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 동굴이 아니었고 벽은 매끄럽고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E un'aria antica spira dall'interno. 호기심에 이끌린 남자는 램프를 들고 틈 너머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좁은 복도가 암석 속으로 내려가 방들과 계단을 거쳐 더 깊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곧 터키 당국이 고고학자들을 보내 그 장소를 탐사하게 했습니다. 드러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하 도시는 18개 층에 걸쳐 85m가 넘는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엌, 마구간, 창고, 암석을 파서 만든 교회, 환기구와 급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숨겨진 삶을 위해 설계된 듯합니다. 학자들은 그 미로가 최대 2만 명을 수용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발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에서는 최소 200개 이상의 지하 도시가 발견되었고 이 도시들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고대의 한 문명이 태양빛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로 피신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허물어진 그 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미스터리를 드러냈습니다. 누가 데링쿠유를 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지었는가? Come? 앞서 말했듯이 데링쿠유는 18개의 지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깊이는 85m가 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피난처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지하 도시입니다.
적어도 비잔틴 시대까지 사용되었으며 내부에 파여진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오래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복도들이 다양한 방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공간, 화덕이 있는 부엌, 동물을 위한 마구간,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 등이 있습니다. 절차볼트 천장이 있는 교회는 비잔틴 시대 이 지역이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의 은신처였던 시기에 기독교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데린쿠유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적어도 중세까지 살아 숨쉬며 적응해온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함은 그 기원이 훨씬 더 오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복잡한 구조 내부의 공기는 깊이가 50m에 이르는 우물 덕분에 순환되어 가장 아래층까지도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공기의 흐름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고 일정하며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건축 기술입니다. 구조물의 방어 역시 매우 기발해 보입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불문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내부에서만 닫을 수 있어 외부의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복도는 좁고 굽이져 있으며 침입자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는 자연스러운 요새가 됩니다. 이곳은 비잔틴인들이 적들과의 침입에 맞서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는 단순히 중세시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해 보입니다. 잘 만들어진 우물과 암석 수로로 인해 이곳은 포위 상황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구멍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협과 오랜 시간 지속을 위한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데린쿠유는 수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7만 6천 세제곱미터의 음회암이 지하에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유암은 부드러운 암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이 간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며 단순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원시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 도시는 적어도 중세 시대까지는 실제로 사용된 피난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개조의 흔적들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그 구조, 우물, 방어시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논리는 전혀 다른 시대, 어쩌면 역사책 이전의 시기를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도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비교적 최근까지의 실용적인 사용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바위 속에 묻힌 고대의 천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류 고고학계에 따르면 데린쿠유는 비교적 단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기원전 8세기경 아나톨리아의 민족인 프리기아인들에 의해 파였다고 합니다. 프리기아인들은 그들의 고분과 요새로 유명합니다. 그 후 수세기에 걸쳐 페르시아인, 로마인, 비잔틴인들이 이곳을 확장하여 침략과 박해로부터 피신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해석은 데린쿠유를 어려운 시기의 실용적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활용되고 개선된 암석을 파서 만든 은신처입니다. 문제는 공식 이론에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분명히 사용된 기술입니다. 프리기아인들은 능숙하긴 했지만 지상마을에서 진흙과 돌로 만든 집에 살았습니다. 18개 층에 달하는 지하 도시를 파고 환기구와 반톤짜리 문까지 만들려면 단순한 끌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질식하지 않고 깊은 곳까지 파낼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수천 세제곱미터의 암석을 옮기면서도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지었을까요? 데린쿠유가 단순 피난처였다면 왜 이렇게 정교하게 지었을까요? 동굴이나 벙커만으로도 지나가는 군대에게 숨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도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구간, 주방, 창고, 보호된 식수까지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을 버티기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시절에는 전쟁이 매우 빈번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을 사용했던 비잔틴인들은 이미 지상에 요새와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장소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프리기아인들이 이곳을 처음 시작했다면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연대 측정입니다. 기원전 8세기는 다른 프리기아 유적지와의 비교, 그리고 이후 비잔틴의 사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게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명문이나 연대 측정이 가능한 유물은 없습니다. 이 구조물은 수천 년간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이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공식이론은 이런 관점에서 조사하진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공식적인 버전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프리기아인들이 정말로 데링쿠유를 처음부터 파냈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조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물의 정밀함, 방어 구조의 논리성, 급수 시스템 등은 목동과 전사들로 이루어진 민족에게는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파도키아에 있는 다른 지하 도시들의 문제입니다. 2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데링쿠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도시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더 오래된 전통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을 만한 일일까요? 데링쿠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완전히 설득력이 없다면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대안학자들과 독립연구자들은 지하도시의 기원을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의 경계에 이르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문명과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지식이 존재했던 전혀 다른 과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데링쿠유를 바라본다면 역사적 증언과 고대 문서들이 분명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리비아 사하라의 가라만테스라는 민족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깊은 우물을 파고 지표면의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고전 역사가들에 의해 진본으로 여겨지며 대규모 지하 거주지에 대한 최초의 언급 중 하나입니다. 스트라보는 저서 지리학에서 소아시아를 지하 통로가 많은 지역으로 묘사하며 이 중 일부가 종교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최근 인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 고대의 이제는 잊혀진 민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언급합니다. 중동 세계에서 놀라운 자료가 전해집니다. 9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 알타바리의 왕의 책은 이슬람 이전의 전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원시시대의 민족들이 자연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산 아래에 파낸 도시 속에 스스로를 생매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구전 전통이 바로 데링쿠유와 같은 구조물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해왔으며 그 기원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가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후 4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가라는 반신반인 존재들이 매우 발전된 지하도시에서 살며 우물과 통로를 통해 지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도 파탈라는 태양이 닿지 않지만 빛이 여전히 비추고 공기가 기계로 제어되는 기류에 의해 정화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산스크리트어 학자인 장필리오 자트와 다른 동양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종교적 상징주의라고 하지만 묘사의 기술적 정확성은 실제 기술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성경에서 제외된 유대인 외경인 에녹서에는 적어도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책으로 땅속에 파인 방들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나오며 그곳에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을 견디기 위해 지어진 숨겨진 피난처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천사의 제에서의 저자인 인류학자 앤드류 콜린스는 이러한 구절들을 아주 오래전 실제로 지어진 피난처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이집트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원전 13세기로 추정되는 사카라의 수수께끼의 세라페움에는 70분이 넘는 화강암 석관이 놓인 거대한 지하방들이 있습니다. 기자 평원 아래 실제 지하도시가 존재한다는 가설과 이론들도 있습니다. 몰타의 아에사플리니 지하묘지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되며 완벽하게 암석을 파서 만든 지하방들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음영 현상들도 발견됩니다. 일부 방에서는 저주파 공명이 발생하여 인간의 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의 호피 원주민 전통에서는 개미족이 인류의 조상들을 지하 세계로 이끌어 지상 세계를 파괴한 불의 비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구전되어 왔으며 수메르의 아누나키 신화와 마야의 포폴부 전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도 고대에 지하로 내려간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모든 것, 즉 설명할 수 없는 고고학, 종교 문서, 고대 연대기, 그리고 공유된 신화를 함께 살펴보면
데링쿠유가 어쩌면 전 세계적인 잊혀진 문명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이상 허황된 상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학계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능성입니다. 스핑크스의 침식 연구로 유명한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와 같은 학자들은 인류가 기원전 1만 500년경에 우주적 대재앙으로 인해 문화적 리셋을 겪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데링쿠유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작과 붕괴 그리고 돌에 새겨진 기억들로 이루어진 순환하는 과거의 조용한 증인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데링쿠유가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